몇 분 안 계셔갖고 마음이 좀 프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체 이벤트를 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금년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아주 탄탄하게 준비는 못했어요. 제 생각엔 내년에는 이 세미나 컨퍼런스도 훨씬 더 발전해 갈 걸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다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 컨퍼런스를 같이 발전해 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같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도 이 주제를 받고 참여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 별도로 더 연구를 하지를 못하고 그냥 제가 아는 지식들을 H2 미트 끝난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거는 탄소 중립과 수소의 역할입니다. 지금 각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가장 우리한테 이제 놓여진 미션은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여나갈 것인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페이퍼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는 탄소가 지금 어디서 배출되고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탄소 배출이 어디서 그 배출되는 원인이 진단이 된다면 그 처방은 바로 그걸 타겟으로 해서 줄여나가면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원인 진단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정부 부처들이 우리 온실가스 국물정리실에서는 온실가스 그 팀 밑에서 정부들이 탄소 배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서베이와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은 뭐 별로 이론이 없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탄소 배출은 없어지는 건데, 이 솔루션은 그 원인 진단하고는 좀 다르게 가지 않느냐, 그러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탄소 배출 원인 진단을 하는 것은 과학적, 실증적으로 되고 있는 반면에 이 탄소 배출을 원인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 집단의 이해가 개입이 되고, 또 행정관리들의 관료적 어떤 행태도 개입이 되고, 무슨 정치 이념 이런 것도 개입이 되면서 원인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이해한 관계가 이렇게 개입이 돼서 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거를 좀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첫 번째는 한국에서 탄소 에미션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지금 이제 살펴봤는데, 뭐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지만 2018년에 한국의 그 온실가스 배출은 7억 2,700만 톤으로 대부분 발전 분야에서 37%,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36%,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 13.7%를 그 배출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분야에서만 우리나라 전체 배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좀 더 좁혀서 보면 산업 부분을 좀 주로 고려를 해보면, 산업 부분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철강 분야, 이 분야에서는 1억 100만 톤이 지금 배출되고 있고, 석유화학 분야에서 4,600만 톤, 그리고 시멘트 분야에서 3,100만 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세 분야에서만 전체 산업 분야에서의 배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거 원인이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게 정책의 타겟이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여러 탄소
탄소 배출인 이 한국의 탄소 배출은 상대적으로 이 글로벌 에버리지보다는 relatively higher, 또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또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 탄소 배출이 심한 그리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발전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현재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제조업 분야는 전체 GDP 중에 2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G5, 미국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나 영국하고 비교하면 여기 나라들은 14%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카본의 그 탄소 배출이 심한 그런 업종의 비중도 8.4%로 그 G7 국가의 4.2%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GDP 비중으로 볼 때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의 비중이 거의 40% 정도 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24%, 일본의 경우는 32%, 독일은 30%, 영국은 2% 겨우, 프랑스 1%로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발전에서도 화석연료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뭐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소를 감축하는 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기술이 너무 에너지 효율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 기술에서는 더 이상 탄소 감축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죠. 세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철강 탄소 농도 기준으로 철강 분야는 전 세계 평균 92%, 시멘트는 56.5%만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야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너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서 거의 탄소 배출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는 적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잠재적인 에너지 세이빙도 1톤당 예를 들어서 철강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우리나라는 1.4%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리는 4.1%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국은 현존 기술을 이용해서도 아직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현존 기술을 이용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설비가 아주 최신 설비고 우리나라의 공정들은 아주 탄소 감축을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정부가 주로 했습니다만은 2030년까지는 40%를 감축을 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소를 감축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로 규제입니다. 예를 들면 에미션 트레이딩 시스템, 이거는 뭐 배출권 거래자라고 얘기하죠. 배출권 거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송 분야의 fuel efficiency regulation, 연료 그 온실가스 규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분야 아무리 배출권 거래제 시행하고 아무리 수송 분야 연료 탄소 배출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현존 기술에서 수소 환원제철을 도입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탄소 배출이 줄어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정확히 아는데 그를 실현하는 수단은 아니 그냥 쉬운 규제 그거 갖고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카본 리덕션 메저, 이제 국내에서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단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탄소 감축 그 수단은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 그 목표 제시를 했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무슨 그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그 온실가스 규제 이건데요. 이거에 따르면 하여튼 야심차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한국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목표를 세울 때 아주 그 현상 파괴적 기술 혁신을 전제로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상 파괴적 기술 혁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배출권 거래제를 특히 시행을 하면서 그 유상 할당을 하거든요. 유상 할당은 각 업체에 대해서 배출권 할당을 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은 걸로 그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었어요. 기후 대응 기금이 유상 할당 돈에서도 7천억 원 정도를 모았고 기금 전체로는 지금 2조 원을 모았는데 그 돈 갖고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원인 있는데 기술 개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갖고 엉뚱한 데 쓰고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지분 개량, 무슨 녹지 조성 이런 거에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탄소 배출은 어디서 돼요? 철강에서 되고 석유화학에서 되고 있는데 거기서 기술 개발해서 줄여야 되는데 그쪽에다 돈을 안 쓰고 엉뚱한 데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원인에 대한 처방으로서 적절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좀 말이 길어지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결국 규제가 아니라 기술 개발이라는 거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안 하고 있고 탄소세도 도입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기술 이런 대부분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카본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또 하이퍼 튜브, 하이퍼 루프 그거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화물차들이 네덜란드에서 유럽 전체가 치면 한 1억 6천만 톤 탄소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이퍼 튜브를 건설을 해서 트럭만 전부 하이퍼 튜브를 교체해도 1억 6천만 톤의 그 CO2가 이제 감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 탄소 감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규제가 아니라 역시 탄소 감축 기술, 하이퍼 튜브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결국은 제 생각엔 수소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소가 생산, 저장, 운송, 예를 들면 활용 분야를 짚어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거는 지금 특허 등록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활용 분야, 특히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어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는 해외에 있는 그런 이 해외에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겨우 1,280만 톤 정도에서 200만 톤 수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칠레는 수소 생산 잠재력이 1억 6천만 톤이나 된단 말이죠. 재생에너지로. 그렇다면 칠레나 사우디나 호주 같은 데서 수소를 생산해서 한국으로 갖고 오면 바로 뭐 탄소 중립이 실현되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지금 많은 전시에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고려 아연드 호주에서 수소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수입을 해올 생각이고 뭐 미국 기업 에어 프로덕트 여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그거를 교육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소환원 제출 기술만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면 수소의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포스코가 계산하는 거 제가 문헌에서 보면 한 350만 톤에서 500만 톤 정도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은 거의 뭐 한 40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400조 원. 근데 우리는 돈 걷어갖고 대부분 지금 쓸데없이 뭐 녹지 조성 사업 이런 데 쓰고 있어서 이 분야로 집중해서 하는 것, 특히 수소 쪽에 기술 개발에 정부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만약 5시 10분부터 웰커밍 리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외국인들 80명 포함해서 환영 리세션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빨리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